안녕하십니까. 주류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위원회가 1월 8일 트통의 군권을 배제하기 위한 펠로시와 합참의장이 전하는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3월 12일 이슈 진단 255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전화는 쿠데타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주류 매체가 트통 지지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땡땡이 미군 와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금으로 장병의 성전환 수술 비용을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개인당 20만 달러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동료 의원들에게 1월 8일이면 트통이 재임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트통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1월 8일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불안정한 대통령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시작하거나 발사 코드에 접근해서 핵공격을 명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예방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는 이 전화가 분명히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수 감시단체 주디셜 원치는 국방부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산 폭발이든 쿠데타 소송이든 하루빨리 트통이 조속한 복귀를 기대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저께 바이든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여기 뭐 어떤 복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여기가 백악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백악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벌어진 악행들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 야훼가 불벼락을 내리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악행이 있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에, 그리고 BC 587년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기 전에도 엄청난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악행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대를 도운 IBM이 지금 백신 접종 강제를 돕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땡땡땡에서 장땡땡땡을 돕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바빌론에 망하기 전 남유다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경고하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훼의 불벼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최고위 장군이 중국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인력으로 미국을 훼손하기 위해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땡땡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화요일 청문회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이 미국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1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대한 조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허위 정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하는 위협에 관한 뉴햄시어 민주당 상원의원 주인 샤힌의 질문에 대해서 데이비스는 일반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허위 선전을 하는 100만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중국의 허위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러티브스를 만들고 미국의 신뢰도에 대해서 동맹국가 파트너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가에서 데이비스는 중국의 허위정보 작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의심의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지만 러시아는 회방꾼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비전이나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고 적성국가의 비전을 부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데이비슨이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비전과 내러티브스에 의심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트통의 전략자문위원 스티브 배너는 수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과 전쟁 중이고 오바마 치하의 미국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땡땡 행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노는 중국이 미국과 정보 및 경제 전쟁 중이며 바땡땡 하에서 무기 관련 정보를 훔쳐서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땡땡은 아예 미국 군대를 안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땡땡은 지난주에 군대의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납세자들이 장병들이 성전환 수술의 준비 절차와 수술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수술은 저렴하지 않으며 환자 1인당 최대 20만 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더 많은 성전환 남성과 여성을 군대로 몰아넣을 것이고 군대에 이것이 어떤 도움이 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제 워싱턴 익제미너의 보도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제 현역 군인과 제향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바땡땡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수술 비용은 최대 20만 달러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1월 25일에 발효된 바땡땡의 트랜스젠더 오더에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봉사하게 하라는 문구는 연방기금으로 성전환 수술 지원을 금지한 오바마 시절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땡땡이 오바마보다 한술 더 뜨는 것입니다. 미국을 망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데니스 맥도너 제향군인 장관은 성전환 수술이 이제 장병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이 된다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 개정된 정책은 또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된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전환 관련 치료를 보장합니다. 라고 오스틴은 메모에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내부적으로 폭파하려는 바땡땡과 민주당에 대해서 자유우파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뜻밖에도 여기에 주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동조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감시단체인 주디셜 워치가 이번 주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장과 펠로시 의장의 1월 8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그 전화는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는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크 밀리와 가진 전화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불안정한 대통령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시작하거나 발사 코드에 접근해서 핵공격을 명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예방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고 우리는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불균형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 전화는 트럼프 재임 기간인 1월 8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이 소송은 미 국방부가 2021년 1월 11일까지 정보의 자유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후 워싱턴 DC의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첫째, 2021년 1월 8일경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마크 밀리 장군 간의 전화통화에 관한 모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는 모든 기록 녹음 및 또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통화 요약 및 통화 준비 중, 통화 중 및 또는 통화에 따라 생성된 모든 기록까지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밀리 장군과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간의 모든 추가 의사소통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펠로시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은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해임이고 여기서 그녀는 아시다시피 수정헌법 제25차 수정안에 따라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반란 선동과 그가 제기하는 위험 때문에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슈머 지도자와 저는 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그와 내각이 헌법과 미국 국민에 대한 그들의 맹세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한 빨리 그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만일 밀리 장군과 대화에 관한 펠로시 의장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총사령관 역할과 권력 분리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례가 됩니다. 라고 주디셜 워치 회장 톰 피튼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송은 전화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야회의 불벼락이든 쿠데타 소송이든 하루빨리 바땡땡과 민주당의 몰락이 다가오고 표통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후원과 자발적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